안녕하십니까. 요양캐스터 박노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강론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세탁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는 사랑과 경영의 그 요약본으로 이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탁하기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요,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 후 수선하는 게 아니고요, 수선을 한 후 세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 세탁을 합니다. 자, 세탁물에 실금, 하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금이나 하열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탁 시간은 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세탁 시간은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이 심한 세탁물은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용해서 세탁을 합니다. 자,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 분류해서 세탁을 하는데요. 세탁의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 적당하며 헹굼은 2, 3회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세탁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 적당하며 헹굼은 2, 3회가 적당합니다. 자, 세탁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분리기죠. 오염이 심한 경우 세제나 고용비누로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려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부분 세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부분 세탁을 한 뒤 본 세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분 세탁에서 이제 여러 얼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커피나 과일즙 얼룩은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땀하고 얼룩이 심한 부위는 식초 2분의 1 작은 술에 중조 3큰술을 서 만든 액을 칫솔로 두드려 바른 후 세탁을 하도록 합니다. 자, 립스틱 얼룩은 액체 세제나 울 전용 세제를 살살 문질러 제거한 다음 찬물로 헹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립스틱 얼룩 같은 게 많이 묻을 수 있는데요. 액체 세제 혹은 울 전용 세제를 살살 문질러 제거한 다음 찬물로 헹구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얼룩인 경우에는 벤젠이나 휘발유 등을 거즈에 적셔 두드려서 그 부분 얼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튀긴 기름의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떨어뜨리고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비벼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얼룩이 심한 부위는 식초 2분의 1 작은 술에 중조 3큰술을 섞어 만든 액을 칫솔로 두드려 바른 후 세탁하고요. 립스틱 얼굴, 액체 세제나 울 전용 세제를 이용하고요. 파운데이션 얼룩은 벤젠이나 휘발유 이런 것들이 좋고요. 튀긴 기름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 세탁 기호가 나오는데요. 네, 물 세탁 기호가 종종 시험에 나오죠. 자, 이렇게 세탁기 표시가 되어 있고 95도라는 말은 95도씨 물로 세탁을 할 수가 있고요. 세탁기와 손 세탁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95도는 굉장히 고온이죠. 그래서 삶을 수 있다는 거고 세제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40도 물로 세탁이 가능하고요. 세탁기로 약하게 또는 세탁 또는 약하게 손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세제 종류가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 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는 30도의 물로 세탁을 할 수가 있고요.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 세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세탁기로 빨 수 있다는 거는 다 손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세제는 여기 중성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릇이 있고요. 이렇게 손 세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약 30도씨 중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30도씨의 물로 세탁이 가능하고
세탁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거는 손세탁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하고 중성 세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는 물세탁이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탁기 표시인데요. 요거는 물의 온도, 또 요거는 세제.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세탁 표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손세탁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물의 온도, 또 세제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손세탁이 가능하고 30도씨의 물의 온도에서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물세탁이 안 된다는 물세탁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또 그 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요거는 염소와 산소와 다 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입 표시가 된 거는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염소계 표백제들 같은 경우 보통 뭐 락스라든가 산소계의 표백제 중에 뭐 옥시크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세제 종류인데요. 요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드라이 하는 방법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자, 드라이 클리닝은 돼 있는데 석유계로 표시되어 있으면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드라이 클리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새로 구입하면 이런 그 세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자, 세탁 방법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제 삶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옷을 삶으면 때가 더 잘 빠지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때도 더 잘 빠지고, 삶으면 살균 효과도 있죠. 자, 삶기 전에는 먼저 세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삶고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삶기 전에 먼저 세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을 푹 잠기는 게 아니라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 게 요령이고요. 자, 삶을 때는 뚜껑을 여는 게 좋을까요? 뚜껑을 덮는 게 좋을까요? 네,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삶는 게 좋습니다. 또 제품의 종류가 다르거나 삶는 도중에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각각 넣어 묶은 후 비닐봉투가 용기 바닥이나 옆에 넣지 않게 넣고 삶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 세탁 전에 얼룩을 제거하고 또 세탁 후 삶고 수선 후 세탁한다. 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물 세탁 전에 얼룩을 제거하고 또 세탁 후에 삶고 또 수선 후에 세탁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탈수하기가 나오는데요. 지나친 그 탈수는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헹구기는 2, 3회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헹굼에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죠. 또 냄새가 심한 세탁물 이런 것들은 헹군 후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뭐 냄새가 심한 세탁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양말이라든가 뭐 혹은 뭐 걸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빨아서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또 건조하기가 나오는데요. 탈수가 끝나면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말리는 게 좋죠.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빨래를 널을 때 탁탁 펴서 이렇게 넣는 게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말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의류와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합성 섬유 보통 그 외출복 같은 경우 이제 합성 섬유로 된 이런 의류가 많이 있는데요.
색상이 화려하죠. 또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것들을 햇볕에서 말리면 탈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합성 섬유 의류와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니트류, 스웨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니트류인데요. 이런 것들은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니트류는 그냥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채반 등에 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자, 청바지류는 지퍼를 열어 뒤집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자, 청바지류는 지퍼를 열어서 뒤집어서 말리는 게 좋다. 자, 건조하기 표시가 나오는데요. 네, 요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에 건조하는 표시입니다. 자, 요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그늘에서 건조하는 표시고요. 요거는 햇볕에서 건조하되 뉘어서, 이렇게 뉘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뉘어서 햇볕에서 건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뉘어서 그늘에서 건조하는 표시입니다. 자, 다림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풀 먹인 천이나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천을 깔고 당연히 다려야 되겠죠. 자,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다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다 힘을 줍니다. 자, 요거는 13회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다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다 힘을 준다. 자, 의복 보관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을 잘못 보관하면 손상이 되고 또 해충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옷을 버리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거나 보관 중 변색, 변질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인 다음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의류나 침구가 눅눅하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는 게 좋습니다. 맑은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므로 바람 쏘이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양복장이나 서랍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섬유나 견섬유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 섬유에는 방충제를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옷감이 변색이 되거나 변질되기 쉬우므로 방충제는 한 가지씩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용기의 위쪽, 아래쪽이 아니고요. 보관용기의 위쪽 구석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섬유나 견섬유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 섬유에는 방충제를 넣어두고요. 방충제는 여러 가지를 쓰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합니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신문지, 신문지에 싸서 보관용기의 위쪽 구석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세탁하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